노선 투쟁이 격화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인지 이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온건파 의원들이 나름 이제 뭐 커밍아웃이랄까요 드러냈지 않습니까? 네, 몇 그렇죠. 사람들이. 예. 아까 저는 그 박영선 대표 말 중에 집권이 가능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당으로 혁신해야 된다라는 말 했는데 네. 그 민진모라는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도 그렇죠. 예.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게 노선 투쟁이 격화될까 아니면 박영선 대표가 뭐 해보려다 결국 안 되고 저렇게 돌아왔으니까 어찌 보면 더 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온건파가. 두 가지 가능성,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노선 투쟁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은 더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는 좋은 거죠. 예. 일단은 그 토론은 격렬하게 하고 그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결집해 나가는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예. 당장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비대위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결국 조기 전당대회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당장 눈앞에 이제 당권에 있기 때문에 그 더 똘똘 뭉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나타나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의식적으로 사실은 좀 그 피하는 것이 지금은 상황이 좀 필요한 그런 그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번 그 모든 그 사단의 어떤 그 원인이 결국은 당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차기 당권을 어떻게 누가 가져가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초집중 상태다 보니까 서로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차기 당권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 예. 범친록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거의 이념 뭐 공동체 비슷한 거니까 네. 당권과 관련해서 다시 이제 재결집할 그런 이제 개연성이 이제 없잖아 있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친록회가 그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그 결단을 좀 내리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의원직 사퇴까지는 그건 뭐 좀 남은 문제니까요. 그건 예. 나중에 결단을 하더라도 일단은 너무 그렇게 뭉쳐서 서로 그 어떤 강한 그 목소리를 내는 것 예. 그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번에 어찌됐건 그 박영선 위원장 그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 친노계 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앞서 본 그 이른바 국민공감의 그 취지에 맞게끔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발언을 하는 의원들도 조금 늘어났거든요. 친노계 내에서도. 그건 일단 긍정적인 좀 그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이제 의원직 사퇴가 아니고 불출마 선언이라고 불출마 말씀했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불출마 선언인데 왜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느냐면은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도는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이제 1년 반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다음에 당권을 지는 쪽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권을 져야 될 텐데 당권을 질 때는 친노가 제일 유리합니다. 나머지 힘도 못 써요.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친노가 당권을 질 것이고 또 친노 중심을 공천할 것이고 그럼 총선에 그 사람들만 몇 명 당선하고 또 패할 것이고 그럼 또 문재인 후보나 또 친노 나서 또 대선 될 것이고 대선 후보 될 것이고 또 패할 것이고 이런 어떤 그 전혀 비전이 없는 드라마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청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집권 전략을 짤 것인가가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친노밖에 없어요. 친노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구도대로 가면은 저는 당은 친노 비례가 같이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 말 정도, 내년 이때쯤 되면은 저는 당이 깨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봐요. 저는 같이 못 간다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거듭나고 혁신도 하고 외연도 넓히고 하기 위해서는 친노가 죽어줘야 될 텐데 이 친노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모든 당내 경선에서 누가 이깁니까? 친노 외에는 못 이기는 겁니다.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결국은 친노의 핵심 인사들이 나는 내 이익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겠다. 예.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예. 라고 한 던져주는 순간에 각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결합을 해요. 외연이 확정되는 거예요. 내년에 할 말씀을 제가 미리 들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이런 방식 외에는 예. 같이 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른바 그 친노계 중에서 지금 뭐랄까요 조금 그 중도 쪽으로 가려고 접근한 사람이 안희정 지사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래서 친노에서 이 범친노계에서 안희정 쪽으로 좀 분화되고 이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가능성에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마땅한 대선 주자군이 그 친노계 내에서 그렇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예. 사실은 좀 느슨한 형태, 이념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뭉쳐 있는, 한데 모여 있는 그런 그 형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문재인 의원 말고 또 다른 그 유력 주자가 친노계 내에서 대두가 된다 그러면 예. 아마 또 신속하게 또 그쪽으로 또 옮겨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친노계 내에서 스스로 그 어떤 자기 결단이 쉽지가 않다면 예. 친노계 내에서 문재인 의원 말고 다른 대안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거는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박 박사도 지적했다시피 문재인 의원만으로 대안을 삼기에는 아마 스스로도 느낄 겁니다. 이게 조금 역부족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대안의 다변화 예. 그런 차원에서도 함께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안희정 지사가요. 그 지지율이 대선 주자들 지지율 조사할 때 너무 안 오르지 않습니까? 안 오르죠. 너무 밑바닥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예. 하나는 지금까지 대선 주자로서 거론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충청도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안희정 지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네. 김문수 지사도 잘 모르는데, 예.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안희정 지사가 차기 대선에 과연 나올까라고 하는 생각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충남지사 임기 중이기 때문에 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다음 총선 글쎄 대선 후보로 글쎄라고 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저는 당분간도 그렇다고 보고 만약에 친노는 분화되는 것이 옳다. 분화되는데 문재인 의원이 빠지고 안 지사가 만약에 전면에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그때는 저는 지지율이 오히려 문재인 의원보다 더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될 것이 똑같은 친노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친노가 스스로 자신의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네 주자는 마음에 안 드니까 네 주자 빠져, 내가 빠질게 가버리면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으로는 문재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문재인이 아니고 그럼 안희정으로 바꾸자가 예. 답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다음 비대위원장도 독배를 마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언하셨는데요. 예언하셨는데. 그럼 누가 이거 해야 됩니까? 이제 다음에. 지금 문희상, 유인태 이분들 다 저는요. 정치 팔단들인데 이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이제 너무 큽니다. 예. 비대위원장이 다음 당권 경쟁, 전당대회 룰을 여기서 이제 정해야 됩니다. 예. 전당대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이 지고 있는 거죠. 친노가 판을 칠 수 있는 그거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큰 판이고. 또 하나가 그거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직을 강화시키는 조강특위를 만듭니다. 예. 이 중대한 일을 여다가 잠정적인 일종의 관리 체계의 비대위가 혁신이 아닌데 이제는 예.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는 이번 비대위의 역할을 좀 최소화시키는 좀 톤 다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그렇게 대표를 되면은 뽑자 말씀이시죠, 새로. 그러고 난 빨리. 다음에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네. 지도부 중심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지 만든 예, 거죠. 아까 그 박사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또 친노계에서 또 대표가 될 텐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지도부가 친노가 앞으로 집권 구사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우대로 간다라고 막 깨지는 거죠, 그거는. 예. 그렇지 않고 우리는 혁신하겠다. 앞서 뭐 뼈를 깎는 고통, 심지어는 환골 환골 탈 때 된다고 그러는. 이 정도 한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덕 제1야당으로서 저는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봐요. 국민들도 그래 그 정도면은 한번 정권 교체 한번 해봐라 예.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무슨 오픈 프라임으로 해가지고 다시 지역에서 다 해가지고 할 거다. 그러고 가버리면은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외의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지도부의 구상은 그 지도부한테 맡겨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 이종범 저는 마지막 좀 말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형 비대위를 거쳐서 조기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과연 새정치연합에게 이득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혁신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네,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중대한 결단일 텐데 그리고 범친노계가 정말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얼마 전에 사실은 그 박영선 위원장이 시도하려다가 접었던 그 카드도 여전히 그 사실은 유력한 카드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두 공동위원장 체제죠. 그리고 당내에서 만약에 한다고 전제를 하면 사실은 실제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정치력도 있고, 또 뭐 약간 배짱도 있고, 그런 인물을 차라리 시키는 것이 누구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뭐 중진급 의원 중에서 예. 중진급 의원 중에서 뭐 나름의 비전도 있고 예. 또 각 계파 내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지도력도 있고 예, 누굽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 이용호 박사님 얘기대로 할 수만 있다고 얘기하면은 네. 말 비상이잖아요. 예, 예. 비상 전권을 줘야 되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할 수 박영선 있다면 위원장도 그래서 못한 그럼요. 거죠. 할 수 있다면 박영선 위원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할 수 있다면은 지금 이번에 안경환 교수라든지 이상도 교수는 괜찮은 카드입니다. 예.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 구도 속에서 그럼 차선책을 뭘 할 것인가의 고민인데. 그래서요, 저는 그런 말씀을 박사님.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친노 핵심 의원들이 뭐 불출마 선언하고 네. 그 내려놓는 게 좋겠다. 그것도 저는 똑같이 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그것이 꼭 틀렸다고 사실 말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갑자기 옳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린 안 하겠다 내려놓겠다. 너희 그 온건파들이 저기 후보 만들어서 대선에 나가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을 깨는 거죠. 당이 갈라지는 것이고 반대로 저는 문재인 의원이 나와서 네.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옳다고 봐요. 문재인 당이 지금 그야말로 백척 강도에 있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아마 당 대표에 유력할 겁니다. 유력하면 나오셔서 한 3개월을 가지고 당 안팎의 인재들을 모아서 예. 한번 정말로 고민해보는 거예요. 집권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 이대로는 안 된다. 예. 할 때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먼저 던지라는 얘기예요. 뭘 할 것인가. 예. 어떻게 하면 이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강력한 제1야당으로 거듭나고 외부에 있는 인재들이 들어오고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인가를 안을 내놓을 때 그 안이 정말 좋은 안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니까 무슨 불출마야. 우리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것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죠. 네. 근데 박상병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범친노계가 상당히 고무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연결됐나요? 자, 오늘 박상병 박사님, 이종훈 박사님 두 분, 야권 평론가라고 해야 되나요? 야권 성향 평론가라고 해야 되나요? 자, 두 분 모셔서 오늘 야권의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여야 관계 전국 전망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